현실적이지 않군요. 현재 정책의 틀 안에서 진행하세요. 여기 한 교육청이 소란스러운데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갈까요? 잠깐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과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메디슨 하이스쿨의 교장 헤일리 라이트입니다. 1년 전 저는 아무도 믿지 않았던 불가능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전체 학생의 60%가 저소득층이었던 우리 학교는 모든 것이 부족했고 많은 아이들이 하루 한 끼를 학교에 의존하고 있었죠. 예산은 부족했고 매일 쓰레기통을 가득 채우는 음식물을 보며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발견한 7,000마일 건너편의 작은 지혜가 우리 학교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메디슨 하이스쿨의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를 반긴 것은 낡은 벽돌 건물의 흐릿한 회색빛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죠. 보스턴의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걸어올 때만 해도 가슴 한켠에 자리 잡았던 설렘이 이 순간 무거운 현실감으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헤일리 라이트 교장 선생님 환영합니다. 행정실 직원 마사가 건네는 인사의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지만 제 시선은 이미 복도 끝 식당에서 일어나는 광경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침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선 아이들의 모습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전임 교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며 들었던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체 학생의 60%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고 이들 대부분이 하루 한 끼를 학교 급식에 의존한다는 사실.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리실에서 들리는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냉동식품 포장을 뜯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배식구 앞에서 한 아이가 받아든 접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냉동치킨 너겟, 으깬 감자, 옥수수 통조림, 그리고 초코 우유. 영양사라고 하기엔 민망한 수준의 식단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영양사 줄리아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정책 변화 이후로 학교 급식 기준이 완화되면서 예산에 맞추기 위해 값싼 가공식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나트륨 제한이 완화되고 통곡물 사용, 의무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영양보다는 단가를 우선하는 식단이 자리 잡았다는 거죠. 교장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체육 수업이 한창이었는데 뛰는 것을 힘들어하는 비만 학생들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교무실에서 가져온 학생 건강검진 결과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지난 2년간 비만 학생 비율이 15%에서 27%로 급증했다는 차트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급식을 받으러 온 아이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음식을 거의 손도 대지 않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쓰레기통이었습니다. 반도 먹지 않은 음식들이 쌓여 있었죠. 매일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이 얼마나 되나요? 하루 평균 전체 급식량의 40% 정도요. 아이들이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서. 줄리아의 대답에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선택한 값싼 식재료들이 결국 더 큰 낭비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 수업 시간 교실들을 순회하면서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거나 산만한 학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 이후 수업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죠. 아이들이 점심 먹고 나면 늘 이래요. 급식이 영양가는 없고 당분만 높아서 그런지. 베테랑 교사 세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급식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육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니까요. 첫날 퇴근 무렵 제 책상 위에는 이미 몇 장의 메모가 쌓여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 내용이었죠. 급식질이 너무 낮다. 아이가 매일 배가 고프다고 한다. 비만이 걱정된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예산은 제한적이고 현재 정책은 오히려 퇴보한 상황. 하지만 이대로 둘 순 없었습니다.
제가 본 아이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급식을 먹으며 찡그리던 얼굴들,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 운동장에서 힘겹게 뛰어가던 모습들. 책상 위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메디슨 하이스쿨의 교장으로 부임한 첫날이었고, 이 순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이 급식실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에서 깊은 고민의 흔적이 읽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소파에 파묻혀 여러 나라의 학교 급식 사례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프랑스의 코스 요리식 급식, 핀란드의 무상 급식 제도. 하나하나 훌륭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학교에 적용하기엔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손가락이 자동으로 마우스 휠을 굴리던 그때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게 특별한 영상을 추천했습니다. 한국의 급식 혁명 미래를 키우는 학교 급식 이야기. 지친 눈을 비비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광경에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깔끔한 교실에서 질서정연하게 배식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직접 배식을 돕는 모습. 그릇마다 담긴 다채로운 반찬들. 특히 놀라웠던 건 음식을 받아가는 아이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기대감 가득한 눈빛, 즐거워 보이는 미소. 메디슨 하이스쿨 학생들의 무표정한 얼굴과는 너무나 달랐죠. 영상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 끼 평균 단가가 우리 학교보다 낮은데도 영양가는 오히려 더 높다는 설명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현미와 백미를 적절히 섞어 밥을 짓고 계절 채소를 활용해 나트륨은 줄이면서도 맛은 살리는 방법, 지역 농가와 직거래로 식재료 단가를 낮추는 전략까지. 이게 가능한 일이었어?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급식이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닌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양사가 직접 교실에 들어가 식재료와 영양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들이 배식 봉사에 참여하며 책임감을 배우고 잔반 줄이기를 통해 환경의식까지 높이는 모습. 이건 단순한 급식 시스템이 아닌 하나의 완성된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의 학교 급식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혁신이 있었는지. 메모장은 빽빽하게 필기로 채워졌고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 찼습니다. 새벽 2시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창밖은 이미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이제야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지금 메디슨 하이스쿨에 필요한 건 단순한 급식 개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던 겁니다. 노트북을 덮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밤새 적어둔 메모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현미 비율 조절, 나트륨 저감화 계획, 학생 배식 도우미 제도, 영양교육 커리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제 머릿속에 마침내 선명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우리 학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이 계속해서 떠올랐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내야만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한국은 더 적은 예산으로 해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기 어렵다고요? 그들도 처음에는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줄리아와 함께 이 아이디어를 나누고 싶었고 교직원들과 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의 해답이 보이기 시작하자 가슴 한켠에서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우연한 발견이 메디슨 하이스쿨을 완전히 다른 학교로 만들어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의 설렘을 안고 교직원 회의를 소집했죠.
회의실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품에 안긴 서류 뭉치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헛웃음을 터뜨렸고 몇몇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줄리아는 얼굴이 붉어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헤일리, 우리가 얼마나 제한된 예산으로 고군분투하는지 알잖아요. 게다가 정책상 요구되는 최소 기준도 있고. 갑자기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밤새 정리한 자료들이 하나씩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한국 학교들의 급식 단가와 우리 학교의 단가 비교, 식재료 현지 조달 시스템, 영양 기준 분석.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건강지표 변화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완화된 기준에 맞추려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건강 문제. 이건 단순한 급식 문제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과학교사 마이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교육청을 어떻게 설득할 건가요? 그들은 항상 현행 시스템을 고수하길 원하잖아요.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보스턴 한인회와 접촉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시범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에서 20년간 학교 급식을 담당했던 영양사 김지원 선생님이. 또다시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번엔 놀라움과 기대가 섞인 반응이었습니다. 줄리아의 표정도 조금씩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오후에는 교육청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장학사 앞에서 똑같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현실적이지 않군요, 라이트 교장 선생님. 현재 정책의 틀 안에서. 장학사님, 우리는 지금 아이들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3개월만 시범 운영을 허가해 주십시오.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장학사의 책상 위에 놓인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2개월입니다. 그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즉시 중단하는 것으로.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다음은 보스턴 한인회였습니다. 김지원 영양사와의 만남은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실정에 맞게 재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백미만 고집할 필요 없어요. 현미와 백미를 섞어서 시작하면 됩니다. 나트륨도 단계적으로 줄여가면서 대체 조미료를 활용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참여예요. 저녁 나절 매사추세츠 근교 농장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농장주들도 직거래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 계약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로컬 푸드 운동을 하던 젊은 농부 스티브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농장의 유기농 채소들 학교 급식에 공급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죠. 가격도 조정 가능합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차 안에서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반대와 회의적인 시선도 많았지만 작은 희망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습니다. 김지원 영양사의 경험과 지식, 한인회의 지원, 로컬 농장과의 협력.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줄리아였습니다. 헤일리 조리실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모두들 한번 해보고 싶대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식급식 프로젝트 첫날이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지만 이미 주방에는 김지원 영양사와 조리실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비빔밥으로 시작해요. 미국 아이들에게 가장 친숙한 한식이죠. 김지원 영양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 한켠에서는 현미와 백미가 3대 7의 비율로 섞여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채소들이 각각의 색깔별로 썰어져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와, 이게 다 오늘 아침에 온 거예요? 줄리아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티브의 농장에서 새벽에 공수된 신선한 채소들이었죠. 평소 냉동 채소나 통조림을 사용하던 우리로서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드디어 발효실도 완성됐어요. 허리케인 램프처럼 생긴 온도 조절 장치가 설치된 작은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 내내 공사를 했던 곳이죠. 김치와 장류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벌써 항아리 몇 개에서 김치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나트륨 함량을 30% 줄인 버전이에요. 천천히 아이들 입맛에 맞춰갈 거예요. 아침 조회 시간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새로운 급식 프로그램을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의심스러운 눈초리, 무관심한 얼굴들. 그리고 이제부터 매주 한 명씩 급식 도우미를 뽑을 거예요. 오늘은 누가 첫 번째 주인공이 되고 싶나요? 처음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숨죽인 침묵이 이어지다가 맨 뒷자리에서 조그만 손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평소 수업 시간에도 말이 없던 제시였죠. 점심시간 흰색 앞치마를 한 제시가 김지원 영양사와 함께 배식구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모습이 점차 자신감 있게 변해갔습니다. 비빔밥은 이렇게 비벼 먹으면 돼요. 고추장은 취향껏 넣으세요. 제시의 설명에 친구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엔 그저 급식을 받아가기만 하던 공간이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맛있는데요. 첫 번째 반응이 들려왔습니다. 채소를 잘 먹지 않던 마이크가 한 그릇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친구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죠. 선생님, 저도 다음 주에 도우미 하고 싶어요. 학교 시간 3명의 학생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도우미 신청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는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는 잡채. 매주 새로운 메뉴가 선보일 때마다 학생들의 반응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오늘의 메뉴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과학실에서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지원 영양사의 첫 영양 수업이었습니다. 발효의 과학적 원리부터 식재료의 영양소까지 아이들은 처음 접하는 내용에 호기심 어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먹는 김치에 이렇게 많은 과학이 있다고요?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발효실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치가 익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김지원 영양사의 모습에서 마치 과학 실험을 지도하는 듯한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학교 뒷뜰에 텃밭을 만들면 어떨까요? 어느 날 제시가 제안했습니다. 그 말에 다른 학생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먹는 식재료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직접 체험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퇴근 시간 김지원 영양사가 말했습니다. 주방에서는 내일의 준비가 한창이었고 발효실에서는 새로운 김치가 익어가고 있었으며 학생들의 도우미 신청 명단은 이미 한 달치가 꽉 찼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곧 시작될 텃밭 가꾸기를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제 급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교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텃밭에 심었던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초가을 어느 날, 제 책상 위에는 지난 6개월간의 변화를 정리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숫자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급식 참여율 85%. 처음 30%대였던 참여율이 이렇게나 높아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잔발량이었죠. 70%나 감소했다는 통계를 보면서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생님, 오늘의 잔발량입니다.
매일 오후 급식 도우미 학생들이 자랑스럽게 들고 오는 기록표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던 잔반 줄이기 운동이 이제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게임이 되어 있었죠. 반별로 잔발량을 집계해 으뜸반을 뽑는 아이디어는 의외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보건실에서 보내온 자료는 더욱 고무적이었습니다. 비만 학생 비율이 15% 감소했고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0% 줄었다는 통계였습니다. 숫자로 보니 더욱 실감이 났습니다. 헤일리, 믿어지지 않아요. 보건교사 사라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전에는 매일 몇 명씩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하며 보건실을 찾아왔는데 요즘은 절반도 안 돼요. 특히 점심시간 이후 컨디션 저하를 호소하는 학생이 확연히 줄었어요. 교무실에서도 변화는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이 줄었다는 이야기, 오후 수업의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의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헤일리, 놀라운 소식이에요. 교감 선생님이 들고 온 출석부를 보니 저소득층 학생들의 결석률이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한 끼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엄마가 이제 아침밥 걱정 안 해도 된대요. 학교에서 잘 먹으니까. 한 학생의 말이 가슴을 찌르듯 와닿았습니다. 단순한 급식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아이들의 인생을, 그리고 그 가족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바꾸고 있었던 거죠. 선생님, CNN 기자가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취재진은 우리의 변화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시대 급식 정책에 대한 모델이라는 타이틀로 보도된 뉴스는 NPR에서도 다뤄졌고 전국의 교육자들이 문의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텃밭 토마토예요. 드디어 익었네요. 취재 도중 텃밭을 발견한 기자가 감탄했습니다. 봄에 심은 토마토가 드디어 열매를 맺은 거죠. 학생들이 직접 가꾼 작물이 급식 재료로 쓰이는 순간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기른 토마토로 만든 스파게티예요. 그날 점심 학생 도우미들이 자랑스럽게 배식을 했습니다. 평소 채소를 잘 먹지 않던 학생들도 우리가 키운 거니까라며 한 입 가득 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희 학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은데요. 취재가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험이 이제는 하나의 모델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지원 영양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국에서 20년을 일하면서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미국의 아이들이 이렇게 한식을 사랑하게 될 줄은. 급식실 창가에 걸린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6개월 전 이 모든 게 불가능해 보였던 그때와는 전혀 다른 학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솥에서는 여전히 현미와 백미가 3대 7의 비율로 섞여 익어가고 있었고 발효실에서는 새로운 김치가 숙성되고 있었으며 텃밭에서는 가을 작물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워싱턴 DC의 의회 건물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년 전 메디슨 하이스쿨의 급식실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오늘 이곳까지 저를 이끌어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헤일리 라이트 교장 선생님, 곧 시작됩니다. 보좌관의 안내를 받으며 교육위원회 청문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미 교육부의 혁신적 학교, 급식 프로그램 대상을 수상하면서 의회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죠. 청문회장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 서서 가방 속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지난주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급식 도우미 일기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제시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내성적이던 제시는 이제 학생회장이 되어 있었고 영양학과 진학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목소리가 청문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우리의 1년을 정리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라이트 교장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까? 깊은 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한 그릇의 밥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비용 절감과 영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지혜가 우리에게 그 답을 주었죠.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우리의 1년이 숫자로, 그래프로, 그리고 아이들의 웃는 얼굴로 펼쳐졌습니다. 예산은 오히려 10% 절감되었습니다. 지역 농가와의 직거래, 적절한 발효식품의 활용,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물 쓰레기를 70% 줄인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중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자료들은 더 큰 놀라움을 자아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급식 개선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급식을 통해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텃밭에서 작물을 가꾸는 학생들, 영양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 급식 도우미로 활동하는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음식을 통해 책임감을 배웠고 공동체 의식을 키웠으며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수치로도 명확했습니다. 청문회는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입니다. 교육부와 협력하여 다른 공립학교들에도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매사추세츠주 교육감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의 30개 학교가 이미 시범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다른 주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날 저녁 호텔 창가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1년 전 밤을 떠올렸습니다.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한국의 급식 영상, 그리고 그날 밤 끝없이 이어졌던 고민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지원 영양사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청문회 봤어요. 우리가 해냈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무슨 메뉴예요? 저도 모르게 나온 질문에 김지원 영양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담근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일 거예요. 날이 쌀쌀해져서. 통화를 끊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내일 있을 인터뷰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한 문장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닙니다. 음식은 교육이고 문화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국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스턴 메디슨 스쿨의 헤일리 라이트 교장 선생님의 사연이었습니다. 한 끼의 급식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사연을 통해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네요. 헤일리 선생님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급식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의 본질이었고 아이들의 미래였죠. 지금도 메디슨 스쿨의 급식실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함께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정성과 지혜가 담긴 급식이 미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문화가 세계의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자랑스럽네요. 텃밭의 채소처럼 발효실의 김치처럼 우리의 희망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급식 한 그릇에 담긴 한국의 정성이 지구 반대편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오늘 이 특별한 사연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따뜻한 자부심으로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다방이었습니다. 따뜻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따뜻한 하루 되세요.